한국의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주현미는 달콤한 목소리와 수백만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지닌 문화 아이콘입니다. 1961년 9월 27일 광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예민한 마음과 강한 의지,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강한 사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빛나는 멜로디와 슬픈 저음, 역경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가족과 직업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이 뒤섞인 긴 음악 작품입니다. 가장 깊은 슬픔, 흥망성쇠가 잦았던 직장 생활, 늘 추구해온 목표, 림동신과의 든든한 결혼 생활, 아이들, 임수연, 임준혁, 테일러 림처에 대한 사랑, 축적한 재산, 그리고 남편이 그녀가 겪은 고난을 나눠준 것까지. 주현미의 이야기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고 베푸는 법을 아는 영혼은 항상 영원한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주현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외로운 어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주현미는 중국인 아버지, 현재는 대만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정서적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님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만으로 이사했고, 그녀와 그녀의 3명의 남동생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소녀였던 주현미 씨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적은 돈으로 생활하며 남동생과 여동생을 키우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인터뷰에서 창가에 앉아 광주 하늘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궁금해하던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마치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음악적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생각하자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만 국적의 젊은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순수한 한국인으로 여겨지지 않아 사회적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만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결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조상재단 앞에 섰을 때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책감과 한국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현미는 임수연, 임준혁, 테일러 림 등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스타인 그녀는 공연, 녹음, TV쇼, 참여 등을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한 방송에서 딸 임수연이 "엄마, 나 사랑해요? 왜 항상 떠나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명성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낸 그 순간을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청중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이자 자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현미의 경력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그녀와 100만 명의 청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도전과 눈물로 가득 찬 길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주현미 씨는 어려운 시기에 라디오에서 민요를 듣다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7살에 서울의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시작했고 그녀의 재능은 금세 주목받았습니다. 1984년 그녀는 메들리 앨범 커플 파티로 데뷔했는데 이 앨범은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카세트 테이프로 판매되어 300만 장이 팔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앨범은 그녀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더 젊고 친근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주현미는 1985년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비 오는 영동다리를 포함한 자신의 오리지널 곡으로 구성된 첫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노래는 차트를 휩쓴 것뿐만 아니라 KBS 가요대제전과 MBC 가요대제전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1988년 발표한 신사동 그 남자 등의 앨범으로 꾸준히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앨범으로 골든디스크 어워드, 올해의 음반상, KBS 가요대상 대상, MBC 가요대제전 최고인기가요상, 최고인기가수상 등 권위 있는 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그녀의 달콤하면서도 심오한 목소리는 일반 근로자부터 지식인까지 모든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녀는 1980년대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현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그녀는 TV쇼에 출연하고 라디오쇼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어 팬들과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2010년대에 시작한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젊은 청중과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으며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공연부터 커버곡까지 그녀의 영상은 꾸준히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매력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어려움 없이 이어져 온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의 중국계 혈통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부 청중과 비평가들은 그녀가 국민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르인 트로트를 대표할 만큼 충분히 한국인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두 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못하면 잊혀질까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 중 하나는 1990년대에 팝 음악을 실험하려 했을 때였는데, 앨범이 예상한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청중의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패한 공연 후에 수입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분장실에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현미의 눈물은 실패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열정의 불꽃을 살리려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신사동에 있는 That Man이라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스튜디오에서 끊임없이 작업했고, 그 결과 후두염에 걸려 한 달 동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1988년 라이브 공연에서 그녀의 초기 활동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인 비 내리는 영동다리를 부르던 중 무대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극복해온 고난의 기억 때문만이 아니라 늘 그녀 곁에 있어준 관객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주현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한 스토리텔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현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예술과 인간성과 관련된 더 깊은 가치들입니다. 그녀는 가수로서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외로운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이죠. 비 내리는 영동다리부터 신사동 그 남자까지 그녀의 노래는 모두 일상의 한 단면을 담고 있으며 사랑, 상실,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청중이 자신의 음악을 들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부르는 것처럼 공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현미는 1990에서 2000년대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장르로 여겨졌던 트로트 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트로트를 다시 주목받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현대 노래를 트로트 스타일로 커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케이팝처럼 트로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는데, 특히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음악 흐름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60세의 나이에 유튜버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기술을 활용하여 젊은 청중과 소통하고 트로트 음악을 그들에게 더 가깝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그녀의 결의를 증명합니다. 주현미는 음악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작업 방식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적인 사람이지만 항상 동료를 돕고 자선 활동에는 참여합니다. 그녀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조직하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 역할을 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에게 성공이란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며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현미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책에서 밝지만 도전적인 장이다. 그녀는 1987년 40일간의 아메리카 대륙 투어 중에 밴드 조용필과 더 그레이트 버스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인 임동신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금세 사랑으로 꽃피었고 1988년 그녀가 28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소박하지만 친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동신과의 결혼 결정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녀와 같은 전성기의 여성 가수는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때 임동신을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포기할 의향이 있었지만 그의 지지 덕분에 그녀가 가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격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볼 때 놀라운 성과입니다. 임동신은 그녀의 인생의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매니저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했으며 그녀가 경력에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현미는 임준혁 1991년생, 임수연 1993년생, 테일러 림 등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주현미는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